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2명이 팀 내부에서 일어난 가혹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번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는 경주시 체육회 등의 안일한 대응과 경찰의 부실 수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갖기로 한 건데 의성과 군인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확진자 2명이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2명이 팀 내부에서 일어난 가혹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하루라도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폭력과 폭언은 상습적으로 이뤄졌지만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피해 증언에 나선 동료 선수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을 한마디로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라도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폭력과 폭언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피해 선수들의 주장입니다. 콜라를 먹어서, 설거지를 안 해서, 체중이 불어서,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겸 주장 선수는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돈까지 뜯어갔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운동 처방사로 알려진 팀닥터 안모 씨가 선수들에게 의사를 사칭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록에도 벗어, 뭐가 문제야라는 등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긴급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감독과 주장 선수 등 3명은 사죄할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이번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는 팀 내부 가혹 행위 외에 경주시와 체육회 등의 안일한 대응과 경찰의 부실 수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이제서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뒷북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폭로에 나선 동료 선수들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사실 증언 일부를 삭제하는가 하면 폭행, 폭언은 운동선수들 사이에 흔한 일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 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유족들 역시 경찰도 가해자 중 하나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폭행 주도자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 씨에 대해 수차례 의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팀닥터는 거의 수고의 대가니까 수사할 필요 없다 하면서 뺀다 하면서 익하더라고요. 그 검찰에 송치될 때는 팀닥터는 폭행만 있더라고. 그리고 의료법 위반도 없고 우린 그게 내가 보니 제일 의아한 부분이라요. 경찰은 최 선수가 고인이 된 안타까운 상황에 유족과 시비를 가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전 최 선수가 고소 내용 중 일부를 철회하겠다는 진술이 있어 팀닥터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충조사를 하면서 금품 주고 했는 거를
고소를 처리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폭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대로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갖고.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광역수사대 2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뒤늦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단독 후보지를 탈락시키고 공동 후보지에 대해선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의성과 군인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한 달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군의군이 공동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시간을 벌긴 했지만 꼬인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의군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군위에서는 여전히 단독 후보지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김영만 군의군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을 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구 경북 경제를 견인하는 성공하는 공항을 만들고자 소원은 반대하고 후보는 찬성하였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 소송을 통해 우리 군의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성도 군의도 아닌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생각입니다. 군의의 소보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사업이 자칫 이대로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 지역이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심 3, 4동이 3개의 동으로 나뉘었는데요. 주민들은 더 촘촘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혁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6일부터 안심 3, 4동이 안심 3동과 4동, 혁신동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넓어지고 가까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다니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안심 3, 4동은 20년 전만 해도 인구가 5천 명에 불과했지만 혁신도시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현재는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동구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혁신동과 안심 3, 4동이 나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혁신동, 안심 3동, 안심 4동 순입니다. 분동 이후 행정동마다 10,000가구 정도로 세대수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관례상 보면은 한 동의 인구가 한 25,00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돼요. 3개 동으로 분동을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구의 행정동은 20개에서 22개로 늘었습니다. 또한 불로봉우동, 지저동, 동촌동, 신암동 일부 경계도 조정됐습니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혼란이 해소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주시 도시건설국 안상무 국장을 만나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영주시 도시건설국 안상무 국장과 함께 영주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도시건설국장 안상무입니다.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영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시가지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강 신도시와 기존에 있던 기존의 시가지 내지는 또 그 주거 환경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서 그 도시재생을 우리가 2009년부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했던 사항들이 대체로 그 도시 건축관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건축 전문가를 모시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기반을 구축하였고요.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2012년부터 4년간 간주도 민간 사업을 처음 해서 기반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선도 사업이 우선 국가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우선 그 마무리하였고, 그 이후에 4개 사업이 지금도 그 지구 단위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 또 한 개 사업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영주시 외곽에 있는 풍기 지역도 지금 기반 사업이 우선 원래 국비 공모 사업에 당첨이 돼서 내년부터 본 사업을 궤도에 올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남산 선비마을 사업, 간사골 샛들마을 사업, 효자지구 샛들마을 사업, 한절마지구 샛들마을 사업 등에 이어서 앞으로 영주역 강장과 경북 전문대학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예, 그 사업이 한 250억 규모로 진행되는데 토탈 전체 단위 사업으로는 49억, 33억, 27억, 83억들이 있고, 향후에 250 사업이 영주에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10월에 전국의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죠.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곧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전체 전 구간 지금 한 70% 정도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2022년 말에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영주 구간은 금년도 10월까지 단선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주역에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영주역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나요? 예, 영주역은 건축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서 새롭게 신축할 예정이고, 지금 여러 가지 역 앞의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세부적인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모델들, 이런 것들하고 모두 정해서 올해 11월 정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2022년 말이면은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돼서 그 복선화가 지나가는 시내 교량 구간의 하부 공간에 대한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영주시가 주관해 하는 사업과 철도시설공단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병행해서 합쳐서 한 59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쉼터, 휴게실, 광장, 주차장, 간단한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 불편을 많이 드려서 그동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사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도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 남북측으로 진행되는 중앙선 복선화와 더불어서 동서횡단철도가 서산에서 울진까지 전국 12개 시군이 걸쳐서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국정과제 지방
공약으로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영주시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확진자 2명이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들의 검사를 맡은 민간기관에서 검체가 교차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위 양성 확진자는 부모와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온 육아초 3학년 남학생 1명과 경명여고 최초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60대 여성 등 2명입니다. 대구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 결과 위양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6일 0시 기준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1,351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경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3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지난 5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됐던 대구 지역 고등학교들이 다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6일부터 경명여고와 성서고, 남산고, 예담학교 등이 등교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대상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주시가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Y세일을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세일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영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5%를 할인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끝나는 7월 12일까지 Y세일을 연장하고 영주 골목시장과 공설시장, 문화시장,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등에서 특별 공연과 경품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됐던 세계기록유산이 7일부터 대중에 공개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7일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개관하고 세계기록유산의 실물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체험관은 지난해 12월 완공했으며 지상과 지하 1층에 현판 전문 수장고를 구비하고 유교 책판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마련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그동안 장판각과 현판 전문 수장시설에 보관 관리돼 왔으며 우리나라는 유교 책판을 비롯한 16종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4월 개장한 문경생태미로공원이 개장 2개월 만에 입장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문경생태미로공원 2만 번째 입장객은 예천군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9명으로 문경세제관리사무소로부터 문경세제 방문기념품과 문경특산품인 오미자청을 받았습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전체 미로 길이 1.9km로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칡백나무로 조성된 도자기미로, 연인미로, 생태미로와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돌미로 등 4개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장 후 2개월간 3,600여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1억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운주산 승마조련센터가 한국마사회의 경주 퇴역마 관리 프로그램 조련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경마에 참여하는 경주마는 평균 수명이 25년 이상으로 5, 6세 정도가 되면 은퇴합니다. 20년 이상 수명이 남은 경주마들은 은퇴 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승용마로 사용돼 낙마 사고가 잦았습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는 이번 지정에 따라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퇴역마들을 조련해 승용마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